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보면 AN이라는 점이 나와 있어요. 그거는 이 무리함수랑 이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 교점이 좌표네요. 그러면 교점 찾기, 연립방정식을 세워보면 루트 3x 빼기 1은 루트 2n이다. 그럼 3x 빼기 1은 2n이다. 따라서 x는 3분의 2n 플러스 1이구나. 그에 따라 AN의 좌표는 3분의 2n 플러스 1, 루트 2n 이라고 뭐 바로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 BN이라는 것은 직선 OAN과 이 무리함수가 만나는 또 다른 교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점을 찾아야 된다. BN의 좌표를 찾아야 된다. 우리는 AN과 BN의 X좌표 차이를 찾아야 되니까 BN의 X좌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점을 찾아야 된다고 하면 뭐 직선 OAN의 방정식을 찾아와야죠. 그러면 기울기부터 하면 0,0이랑 이 점의 기울기인 거니까 3분의 2n 플러스 1 빼기 0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이렇게 세울 수 있고 이거는 2n 플러스 1 분의 3루트 2n이라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 직선은 y는 2n 플러스 1 분의 3 루트 2n 기울기 그 다음에 뭐 0,0 지나니까 이렇게 직방 세울 수 있겠네. 그러면 직방을 찾은 이유가 뭐라고? 이 무리함수랑 연립방정식을 세워서 교점을 찾기 위함이다. 근데 생각보다 식이 엄청 더럽지. 얘는 루트 3x 빼기 1은 2n 플러스 1분의 3 루트 2nx 이렇게 되는데 생각보다 더럽죠. 근데 나는 계속 끌고 나갈 거야. 왜냐하면 이미 이 직선과 이 무리함수의 교점 하나를 알아. 우린 이 AN의 X좌표가 3분의 2n 플러스 1이라는 걸 알잖아. 즉 이렇게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 찾는 식을 세웠다라고 했을 때 이거의 근 중에 하나는 3분의 2n 플러스 1이 있다는 걸 안단 말이야. 그렇다면 양변을 제곱해서 3x 빼기 1은 2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8nx 제곱이라고 딱 세웠을 때 양변을 제곱했을 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이거다라는 걸 알게 된다고. 그럼 이걸 어떻게 써먹냐? 양변에다가 이걸 곱해서 이렇게 우변을 넘기면 18n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에다가 2n 플러스 1의 제곱 x 그 다음 플러스 2n 플러스 1의 제곱는 0을 세울 수 있고 얘가 하나의 근이 이거다라는 것은 뭐 어찌 보면 x 빼기 3분의 2n 플러스 1 이라는 인수를 가진다라는 의미 아니겠냐. 요 2차 방정식 근이 이거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래서 조립제법을 나는 센스껏 활용할 것이다. 조립제법으로 요렇게 정리할게요. 이거 정리할 거야. 조립제법으로 개수들만 딱 쓰면 마이너스 12n 제곱 마이너스 12n 마이너스 3 그 다음 4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인수를 이걸 가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3분의 2n 플러스 1로 조립제법을 하면 끝이 0이 될 것입니다. 쓴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그럼 요거는 18n이 되고 이거 두 개 곱해서 쓰면 6배니까 16n 제곱 플러스 12n 제곱 그 다음 6n 그럼 두 개를 더한다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3이다. 그럼 3으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이거랑 또 곱해져서 여기 쓰면 맞네요. 마이너스 4n 제곱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센 말이 맞죠? 그러면 또 다르게 나오는 이 인수 18nx 빼기 6n 빼기 3은 0으로 우리는 또 다른 교점의 x좌표가 6n분의 2n 플러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 그게 bn의 x좌표다라고 알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 기울기 자체가 양수인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AN의 X좌표가 BN의 X좌표 큰 것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 X좌표들의 차이, AN이라는 것은 A의 X좌표에서 B의 X좌표를 빼야겠구나 라는 걸로 마무리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통분한다. 6n 분의 여기는 분모분자 2n 곱하기 그럼 4n 제곱 플러스 2n 빼기 2n 빼기 1 이렇게 될 거고 6n 분의 4n 제곱 빼기 1이 an이구나 라는 것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호 거의 다 했죠? 아니네요. 끝까지 귀찮게 하네요. 정말 끝까지 귀찮게 한다. 요 an의 역수를 취해서 여기다 곱하게 되면 요 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4n제곱 빼기 1분의 6n제곱 빼기 p 이렇게 되고 그게 q로 수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빠르게 p를 찾아야 될 텐데 우리는 급수에서 나오는 명제를 기억해야 돼. 위에 문제 풀이에서도 언급했었는데 이제 급수에서 나오는 명제 딱 하나. 우리가 급수가 수렴하면 우리는 그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은 0이어야 된다는 것. 그럼 얘도 급수가 수렴했으니까 그에 대한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도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로 식을 세우면 이렇게 딱딱 했을 때 2분의 3 빼기 p가 되고요. 그게 0이다. 따라서 일단 p는 2분의 3이다 라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럼 좋아요. 그럼 요거를 2분의 3으로 집어넣고 이제는 이걸 계산을 해야 되잖아. 급수를. 근데 이 일반항이 더러워요. 그래서 뭐 방법은 좀 여러 가지 한 두세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통분하겠습니다. 그러면 통분하면 2, 4n 제곱 빼기 1분의 12n 제곱 맞죠? 그 다음 빼기 12n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럼 딱 지워지고 여기 2분의 3 이쪽이 이거는 급수 밖으로 t 나가면 2분의 3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4n 제곱 빼기 1 분의 1이 남을 것이며 이거는 등비수열의 극한도 아니고 그냥 급수를 구해야 되는 등비수를 극한이 된다. 등비급수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일반항 자체가 우리가 이제 부분분수를 발할 수 있는 그런 항이기 때문에 이 급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리미트 시그마로 분해합니다. 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합 그 다음 시그마 표현 요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 부분합을 먼저 계산해 와서 극한을 씌우게 되면 급수값을 찾을 수 있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부분분수 이거부터 합시다. 2n 빼기 2k 빼기 1 2k 플러스 1 분의 1로 이렇게 합차가 되고요. 뒤에서 앞에 거 빼면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 2k 빼기 1분의 1, 2k 플러스 1 분의 1. 그렇기 때문에 이 급수를 말이 안 되냐. 이 부분합을 얘한테 적용시켜 줍니다. 그럼 2분의 1도 빨리 내보냅시다. 2분의 1 또 내보냅시다. 원래 또 2분의 3 있었던 건 또 까먹지 맙시다. 그러면 얘는 요거에 대한 이 일반항에 대한 부분합만 해주면 됩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요렇게 부분합 계산할 겁니다. 자, 1 넣었다. 1 빼기 3분의 1. 2 넣었다. 3분의 1 빼기 5분의 1. 바로 소가 되지. 5분의 1 빼기 7분의 1. 바로 소가 되겠죠? 땡땡땡 이렇게 쳐버리면 얘는 마지막 n 넣었다. 2n 빼기 1분의 1.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그러면 뒤앞 없어지고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만 남으니까 싸 1이다. 그럼 앞에 있는 값만 계산해서 급수값 q라는 건 4분의 3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p 더하기 q는 4분의 6, 4분의 3, 4분의 9가 최종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번 한번 봅시다. 2번도 크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2번도 좌표를 찾으라는 대로 한번 찾아볼게요. 요 pn부터 시작합니다. pn이란 좌표는 y좌표가 n이 되게끔 하는 요 로그 함수 위의 점이니까 a의 n승, n. 그럼 qn의 좌표도 a의 2n승, 2n 이렇게 되겠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레벨 3는 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여기 pn과 qn을 찾음에 따라 ptn이란 이 삼각형 넓이는 바로 나와요. 여기 거리가 n이다.
여기 거리는 QN의 X좌표니까 A의 2N승. 따라서 TN이란 건 2분의 1N A의 2N승이구나 라는 걸로 빨리 정리가 되겠네요. 오, 그러면 요 삼각형 넓이만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 좌표 알고요. 요 PN의 좌표 알고요. QN의 좌표도 알아요. 그럼 끝난 거 아닌가? 자, 그럼 이 삼각형 넓이를 쌤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래요. 지금 이 상황에서 딱 보니까 삼각형 찾는 이 넓이들 SN과 TN 찾는 건 큰 문제가 아니네. 근데 이 SN 넓이 찾을 때 세 꼭지점에 좌표가 나와 있잖아. 쌤은 크게 막 사선 공식 그 신발끈 정리를 꼭 필히 외워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거든요. 생각보다 막 자주 나온 형태가 아니라서. 그런데 이제 세 꼭지점을 알 때의 삼각형 넓이 공식, 신발끈 정리, 사선 정리를 알면 지금 이 문제는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선 공식, 신발끈 정리로 한번 풀어보고 삼각형 넓이를 구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쓰지 않는 정석적인 풀이도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어떤 게 진짜 편한지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 쌤도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사선 공식부터 합니다. A의 좌표 1,0 여기 씁니다. 위아래로 쓰자. 2분의 1 곱하기 하고 절대값 같이 생긴 거 쓰고 A 점의 이제 좌표를 위아래 1,0 쓰자. 그 다음 Pn A의 n승, n Qn A의 2n승, 2n 그 다음 또 맨 앞에 썼었던 좌표 1,0 한 번 더 쓰기. 그러면 얘는 2분의 1 이젠 진짜 절대값 신발끈 정리라고 불린 이유가 신발끈처럼 보여서예요. 이렇게 빨간 것처럼 빨간 것끼리 곱한 거 그리고 곱한 거를 더합니다. 그 다음 또 파란색끼리 곱한 거를 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n 곱하기 an승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네. 그러면 요거는 계산하면 플러스 n이고 n으로 다 묶이네. 2분의 1 절대값 a의 2n승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n승 마이너스 2a의 n승 개꿀딱이다. 보입니까? 이렇게 딱 절대값 만들어 보니까 얘가 완전 제곱이네. 얘는 a의 n승 빼기 1의 완전 제곱이네. 그럼 절대값 의미가 없지. 그래서 2분의 1n a의 n승 빼기 1의 제곱 이게 삼각형 넓이 SN이다 라고 찾을 수 있겠네. 수월하네. 그럼 이걸 쓰지 않으면 SN 넓이 어떻게 찾냐? 나는 쌤은 보이는 게 이거야. 요렇게 이 삼각형의 넓이와 요 삼각형의 넓이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기. 답지는 과연 어떻게 돼 있을까? 답지는 요 삼각형 넓이, 여기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서 높이 찾았을까? 그건 한번 찾아봐봐. 쌤은 이렇게 주황색과 연두 색깔의 넓이의 합을 쓰고 싶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러려면 요 점의 좌표가 필요해. 그러면 AQN의 직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찾아올게요. A 좌표와 QN의 좌표 A의 2n승, 2n 그럼 기울기부터 찾으면 A의 2n승 빼기 1분의 2n이 되고 그에 따라 이 직방은 Y는 A의 2n승 빼기 1분의 2n 그리고 X 빼기 1이요. 그럼 직방을 찾은 이유는 요 Y는 N이랑 또 상수함수랑 이 직선이랑 만나는 교점 요 점을 찾기 위함이거든. 그럼 얘가 n이다. 이렇게 연립방정을 세우면 n 지워지고 x 빼기 1은 2분의 a의 2n승 빼기 1이 되며 여기 마이너스 1까지 넘기면 플러스 2분의 2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x좌표가 2분의 a의 2n승 플러스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러 갑시다. 여기 삼각형 연두색깔 넓이입니다. 먼저 얘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 거리죠. 여기 거리는 여기 좌표 x좌표에서 PN의 x좌표 빼는 거 이니까 2분의 a의 2n승 플러스 1 빼기 a의 n승 이게 PN의 좌표를 뺀 거죠. 요렇게가 들어갈 거고 그럼 높이는 이거 n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만 통분하면
2분의 a의 2n승 빼기 2an승 플러스 1 개꿀딱이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a의 n승 빼기 1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n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리고 이제 주황색 넓이를 찾아보려 했는데 잘 봐. 주황색 넓이 똑같네. 2분의 1 곱하기 밑변 이거 똑같고 높이 n 똑같잖아. 그러면 여기 방금 구한 거에다가 곱하기 2배만 해주면 끝나겠네. 그럼 따라서 2분의 n에다가 a의 n승 빼기 1의 제곱. 네. 이게 sn. 똑같아. 당연히 똑같아야겠죠. 네. 그럼 어떤 게 더 수월할지는 네, 판단하시면 됩니다. 사동공식 이번 기회에 알아놓으면 더 좋을 듯. 네. 혹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사동공식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만 있다면 네.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이제 마무리 지러 갑시다. 생각보다 SN과 TN을 찾는 게 좀 쉬웠는데 또 얼마나 또 귀찮게 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급수를 정리해야겠죠. 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또 k 빼기 tn 2분의 1n 곱하기 a의 2n승 분의 sn 여기 sn 2분의 1n a의 n승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 2분의 1n, 2분의 1n 날라갈 거고 그게 또 그 급수값이 5분의 3이다라고 수렴에 딱 알려줬고 그럼 이 일반항 자체가 또 더럽고 그럼 또 1번에서 썼었던 네 명제를 또 써야 될 것 같고 k를 찾아야 될 거니까 이 급수가 수렴했습니다. 그럼 이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은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의 2n승 분의 요거 좀 정리할게 a의 n승 a의 2n승 빼기 2an승 플러스 1이 되고 그게 5분의 그게 0이다라는 것 얘는 분배했을 때 a가 1보다 크다 a가 1보다 크다 했으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지 그러면 그 개수만 제일 빠른 놈의 개수만 비교하면 1이 돼 그래서 얘는 극한값 1k 빼기 1이 되고요 그게 0이니까 k는 1이다 라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k는 1이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급수를 이제 실제로 계산하러 갈 텐데, 네, 이거는 통분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다 전개하고, 통분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분모가 항이 하나니까, 요렇게 째자. 이렇게 째자. 그럼 1 빼기에다가, 1 빼기 a의 n승분의 2 플러스 a의 2n승분의 1 이렇게 되고 요거 지워지고요. 그에 따라 a의 n승분의 2 빼기 a의 2n승분의 1 이렇게 되는데 봐. 요거를 이쁘게 표현할 거잖아. 급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말이야. 그러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잘 들어. 요거를 2 곱하기 a분의 1의 n승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a의 제곱분의 1을 n승으로 표현하는 게 좋다. 그러면 각각은 무슨 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이니까. 그럼 등비급수가 되는 거고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첫째 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건데 여기 공비가 있지 않습니까? a가 왜 1보다 크다라고 줬냐 봤더니 얘가 1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양변 역수 취한 거 a분의 1은 1보다 작다 그리고 0보다는 크다 이런 범위로 바뀌게 돼. 그에 따라 요 공비 a분의 1과 공비 a 제곱분의 1이 모두 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는 게 맞으니까 등비급수가 각각 수렴하는 형태가 되는 거야. 맞죠? 등비급수가 수렴했다. 급수를 이렇게 분배했을 때 각각이 수렴했다. 그리고 그 수렴값은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이다. 그 다음 빼기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겠죠.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게 5분의 3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럼 요는 분모 분자에 a를 곱할 거고요. 얘는 분모 분자에다가 a 제곱을 이렇게 곱할 겁니다. 그러면 특이한 건가 모르겠지만 어떻게 계산하지? 이거 통분할까? 그냥 통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는 분모 분자에 a 플러스 이렇게 곱할 겁니다. 그러면 a 제곱 빼기 1분의가 통분이 되는 거고 2a 플러스 2 빼기 1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계산해주면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게 5분의 3이다가 되는 거고
요렇게 곱했을 때 10a 플러스 5는 3a 제곱 빼기 3이 되는 거고요. 3a 제곱 빼기 10a 플러스 8은 0이 되는 거고요. 1, 3 제발 풀려줘. 2, 4 됐다. 아, 안 됐다. 4, 2 아 됐다. 마풀. 따라서 a는 4가 되겠죠. 아유 다행이다. a는 1보다 크니까요. 이해 가셨습니까? 네, a 값 찾았다. a 값도 찾았네. 그럼 끝났죠? 네. 그래서 여기 마무리하면요. 60 곱하기 4분의 1이라 답은 15가 뭐 되겠습니다. 재밌네요. 재미없죠? 지겨워요. 너무 지겨워요. 찾는 건 쉬운데 급수 계산하는 걸 좀 귀찮게 해요. 그래도 2번 급수는 그래도 좀 좋은 문제네요. 1번은 정말 귀찮았어요. 자, 그 다음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보면 첫째 항과 공비가 0이 아닌 유리수라 돼 있네. 근데 굳이 또 유리수라고 언급했다. 뭐 그러면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일단 싶은데 일단 AN이 등비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AN을 AR의 n-1승으로 설정해야겠다. 자, 그 다음 이제 BN은 어떻게 정의가 돼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여기 절대값 나왔네. 절대값 나왔으니까 이렇게 정리해야지. Bn은 an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즉 요게 요 절대값 안이 양수면 그대로 풀려서 요렇게 될 거지. 만약에 an이 그 일반항 등비수열 an이 마이너스 1 이상이면 bn과 an은 같아 라는 말이고, 만약에 절대값 안이 이렇게 음수다, 마이너스 1로 작다 혹은 등호는 붙여도 되겠죠.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받고 풀릴 것이니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됐죠? 공비는 아마 음수지 않을까? 아닌가? 네, 일단은 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 조건에서 알려준 거. B3가 0이라네? 생각을 해보면 BN이라는 게 AN과 똑같거나 아니면 이거랑 똑같거나 이거거든요. 근데 N에다가 3을 넣으면 B3가 0이 됐다? 그러면 A3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일반항 AN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 어떤 몇 번째 항이라도 0이 될 수 없으니까 B3는 무조건 요 밑에 거 따라가겠네. 즉 A3 요 놈이 n에 3 넣은 거 A3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면서 그때 B3가 마이너스 A3 빼기 2랑 같다. 근데 B3가 0이라고 했으니까 A3는 마이너스 2라고 알려줬네. 당연히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거고 확인했고요. 힌트 한 개 얻을 때마다 뭐 여기 써놓겠습니다. 요 A3라는 것은 AR 제곱이고 그게 마이너스 2다. 그러면 개꿀딱이다. R 제곱은 무조건 양수일 거지. 근데 양수에다가 A를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됐지. 그러면 A다라는 것은 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 A는 음수가 되겠네. 이건 확실하겠다, 맞지? 이런 정보를 한 개 얻었고, 그 다음 A5랑 B5랑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n에다가 5를 넣어봅니다. B5다라는 건 이젠 가정이 들어가겠죠. A5가 마이너스 1 이상이면 A5 가능하네. B5가 A5랑 똑같다. 나는 똑같은 결과 나왔잖아. 이건 가능하네. 그 다음 또 만약에 A5가 마이너스 1 이하면 B5는 마이너스 A5 빼기 2가 되고 그 B5가 A5랑 똑같다 했으니까 이렇게 등식이 세워지면 A5는 마이너스 1이란 결론을 얻어요. 그러면 이 범위에 A5가 마이너스 1인 것도 가능하니까 결론적으로 요 위에서 이미 이제 A5가 마이너스 1 이상이면 무조건 B5랑 A5랑 당연히 같은 결과, 당연히 이 말이 맞다는 결과가 나오니까 이 두 가지 모든 상황을 다 합쳐 생각해보면 A5는 마이너스 1 이상이어야 돼 라는 정보를 또 얻어올 수 있습니다. 요 밑에 케이스에서는 A5가 마이너스 1일 때 가능했고 위에 케이스에서도 그게 A5가 마이너스 1인 것도 포함하는 부등식이 나왔으니까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A5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얘도 아까 설정한 이 AR로만 표현해보면 AR 4제곱이 마이너스 1 이상이다가 나올 거고요. 이거 대입해보자. 이거를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봤다 라고 하면 AR 제곱 곱하기 R 제곱이 마이너스 1 이상이다. 그럼 요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었다. 그럼 R 제곱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겠다. 오, 그러면 공비는 이러한 범위를 지켜줘야 되겠네 라는 걸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A도 한번 정리해보고 싶어요. 지금은 R에 대한 범위를 찾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에 R 제곱은 마이너스 A분의 2다 라는 걸 여기다 한번 대입해보면 A 곱하기 A 제곱분의 4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A분의 4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양변에 A 곱해도 돼, 안 돼? 될걸? 왜냐하면 A는 음수란 걸 알거든. 그래서 4 부등호 방 바뀌고 이거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 이하네 라는 걸 얻을 수 있죠. 그럼 A가 음수여야 된다라는 것보다 더 자세한 A 범위, 그 다음에 R의 범위. 난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모든 정보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일단 그 힌트가 나오는 대로 속속 그냥 안쪽에 깊이 들어가서 정리를 해본 거야. A의 범위도 필요할 수 있고 공비의 범위도 확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 지금 정보들을 받아오는 대로 정리를 해본 것이다. 그게 어떻게 쓰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 됐나요? 그러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이 두 개 조건은 이미 뭔가 좀 쓴 느낌이 듭니다. 사용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1 아까 정리한 거 다시 한번 끌고 오자. BN을 정리한 거 요거 좀 끌고 와서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자, 이번에는 여기 정보들을 얻고자 하는 건데, 자, 첫 번째입니다. B1입니다. n에 1로 할 겁니다. 그러면 A1이 마이너스 1 이상이면 A1이고 A1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2로 B1을 쓰는 건데, 이건 개꿀딱이네. 이거 쌤이 이거 바로 나왔다. 개꿀딱. 첫 번째 양이잖아. A1은 A잖아. A. 근데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며. 확실하게 여기 아닙니까? 확실하게. A1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아싸. 그러면 B1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겠네. 개꿀이네. 이거는 뭐 케이스 나눌 필요가 없네. B1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로 쓰면 되겠네. 와, 개이득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이제 필요 없고요. 두 번째입니다. B2를 찾아갈 거예요. B2는 A2가 마이너스 1 이상이면 A2 그대로 쓰고, 만약에 A2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2를 써봐봐 라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는 AR이야. 이거는 마이너스 AR 마이너스 2야. 근데 뭐 AR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잖아. 맞지? 아나? 모르죠? AR의 범위는 정확히 모르지? 네, 몰라요. 그래서 케이스를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케이스는 꼭 나눠야겠네. 안 나눠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AR의 범위가 막 이쁘게 찾아지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냥 케이스 나눌래.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A2가 마이너스 1 이상일 때의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B2는 AR과 같은 거고, 그럼 B1 더하기 B2가 2분의 11이어야 돼 라는 그 식에서 B1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넣고요. B2 대신에 AR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게 플러스 2분의 11이 되죠 라는 것. 됐나요? 네, 좋아요. 그 다음 아까 관계식 여기 요 관계식 있지. 여기서 A는 마이너스 R 제곱분의 2랑 똑같으니까 이걸 여기다 각각 대입할 거야. 그럼 얘는 R 제곱분의 2 빼기 2 맞죠? 내가 좀 헷갈린다.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R분의 2 이거는 2분의 11이네. 이거 잘못 썼네. 그럼 얘는 R제곱, 양변에 R제곱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2 빼기 2R제곱 빼기 2R은
찾네. 2분의 11R 제곱이고 넘어가면 2분의 15R 제곱 플러스 2R 빼기 2는 0이며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15R 제곱 플러스 4R 빼기 4는 0. 아 제발 풀려줘. 3, 5, 2, 2, 60. 아 개꿀다. 됐다. 그래서 R은 마이너스 3분의 2 또는 R은 5분의 2가 나옵니다. 그에 따라 A가 R이 마이너스 3분의 2고 이 관계식에 의해서 A는 마이너스 9분의 4분의 2인데 얘는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R이 5분의 2여야 된다는 것에 따라서 R이라는 것은, A라는 것은 또 여기 관계식에 마이너스 25분의 4분의 2다 마이너스 2분의 25다 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됐나요? 근데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가정이 있다. 이 가정 잊으면 안 되지. A2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A2는 AR 이거고 여기서 AR은 3입니다. 그러면 가능. 여기에 들어가는 거 가능. 그럼 여기서도 A2는 AR이고 두 개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5가 되냐? 네, 마이너스 5 되죠. 마이너스 5는 여기 범위 안 들어감. 탈락. 아싸. 따라서 최종적으로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조건도 다 나왔으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9야. 공비 R은 마이너스 3분의 2야. 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거는 뭐 답이 된 것 같은데? 맞죠? 첫 번째 케이스만에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답 찾고 갈까요? 네, 다 찾고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는 BN을 정리하러 갈 거거든? BN을 정리하러 갈 거야. 우리 아직 케이스 한 개 더 남았다는 거 잊지 말이. 요 케이스 한 개 더 남았습니다. 아, 그거 하고 올까요? 아, 그거 하고 올게요. 아, 하고 옵시다. 까먹을 것 같다. 우리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겁니다. 이게 가정이었어.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A2가 마이너스 1 이하일 때. 즉, B2가 마이너스 AR 마이너스 2가 됐을 때야. 그러면 B1 더하기 B2는 2분의 11에서 요놈의 값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고 요놈의 값은 마이너스 AR 마이너스 2가 된다? 그게 2분의 11이다?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R은 2분의 19가 되면서 요 A 자리에 이걸 대입해주면 R 제곱분의 2다, R분의 2다. 그게 2분의 19다. 이건 걸러지겠다. 양변에 2R 제곱 곱한다. 그러면 4R은 19R 제곱이다. 됐다. 이건 안 될 겁니다. 이거는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근해 공식을 썼어야 돼. 근해 공식 쓰면 이게 왜 유리수가 좋냐 봤더니 이 공비가 공비가 무리수 나옵니다. 무리수. 탈락. 아싸 탈락. 개꿀딱. 시간 단축. 그래서 이 케이스는 탈락. 확실하게 그럼 이게 유일한 거 맞죠? 자, 그럼 이제는 BN을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결국 급수 BN을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맞지? 그러면 또 BN 끌고 올게요. 자, 여기 옆에다가 잘 봐. 여기 옆에다가 AN들 쭉 쓸 겁니다. 첫째 항 마이너스 2분의 9다. 거기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계속 곱해져 나갈 거야. 그럼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3분의 2가 계속 곱해져 나갈 거니까 그 다음은 3분의 4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9분의 8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7분의 16이 될 것이고 이렇게 쭉쭉쭉 가겠네. 이제 안 해도 될 듯. 그에 따라 BN이라는 것은 요 AN이 마이너스 1 이상이라면 AN 그대로 쓰고 AN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이걸 쓰자라는 거 아니겠어? 그럼 얘는 밑에 걸 따라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5 맞냐? 아이고 헷갈려래. 아니지. 2분의 5제. 네, 맞죠? 자, 그 다음 3을 넣었다. 3은 또 위에 거네. 그러면 그대로 따라갈게. 그 다음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밑에 거네. 그러면 0이 되겠네. 그 다음 이건 또 위에 거네. 그러면 네, 얘가 똑같이 따라가겠네. 그 다음 또 이거는 또 마이너스 1보다 계속 크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대로 따라가겠네. 그럼 있잖아. 이제부터 눈치채야 되는 건 여기서부터는 AN과 완전 똑같음. 왜냐면 당연히 AN이 양수가 될 때는
네, 이걸 따라가니까 bn이 an과 같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있잖아. 음수가 되는 an이 음수가 될 때에도 계속 마이너스 1보다 클 거야. 앞으로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가 계속 곱해져 나갈 것이니까 어찌 보면 얘의 절대값은 계속 작아질 거야. an의 절대값은 계속 작아질 거야.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거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했으니까 절대값 자체가 1보다 작아질 거야. 그래서 얘가 한 번 마이너스 1보다 커졌잖아? 그럼 앞으로 계속 얘가 음수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1보다 계속 커질 거야. 계속 원점에 0에 가까워지는 값이 나올 거라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an을 믿겠다. 그러면 우린 급수 bn을 구해야 되는 상황. 그럼 이거를 먼저 더 3개를 따로 2분의 더했다. 2분의 11이 되고 여기서부터는 이 an 등비수열 an과 똑같이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인 등비수열이 될 것이기 때문에 등비급수의 합을 쓰면 되겠지.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다 했으니까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만족하고. 그럼 바로 등비급수의 수렴값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이 요거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했으니까 요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이해 가셨죠? 그럼 얘는 분모 분자에다가 3분의 5분의 3분의 4가 되고 5분의 4가 되겠네. 그에 따라 이거 2개 더한 게 급수 bn의 값이 되겠습니다. 통분하겠습니다. 10분의 55입니다. 그럼 10분의 8입니다. 그럼 10분의 63입니까? 네, 약분 안 됩니까? 네, 그래서 최종 답은 73이 답이 되겠네요.